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통 한국사 성정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2018년도 계리직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시험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서 우리 기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은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2008년부터 있었던 2년마다 있었던 계리직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는 상당히 평이했습니다. 평이했다는 난이도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쉬웠다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험생들도 막상 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술술 풀렸다. 평소에 모의고사 풀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실제 가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니까 8분에서 10분 정도, 아무리 올려도 한 15분 정도면 끝났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실제 시험장에서도 많이 쉬웠던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쉬웠는데 실제 이제 점수를 나온 수험생도 있고 못 나온 수험생도 있는데요. 많이 나온 수험생은 역시 여러분 기본에 기본기라든지 우리 기출 문제라든지 사료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한 수험생들은 당연히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많은 시간을 공부하지 못해서 한국사를 정말 드문드문 봐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문제는 아무리 쉽게 나왔어도 본인의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높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거는 향후를 준비한다. 우리 2019년도에 계리직 시험이 또 한 번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향후를 준비할 때 이번 기출문제를 우리가 철저히 분석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조금 쉬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준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출문제에 대한 우리 해설 강의를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확인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내가 2019년도에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지금부터 짜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끝났어요. 잘 나온 수험생들은 바로 이제 2차를 준비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안타깝게 또는 잘 못 나온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계획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도 여러분들 잘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간다? 이거는요 처음부터 삐걱거리면서 시작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여러분들 잘 꿰야지만 우리가 잘 시작할 수 있다시피 여러분들 이 처음 시작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출 강의 2018년도에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이 분석 강의가 그 어떤 강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향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예요. 의외로 구석기, 신석기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자,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른바 삼국시대 중요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럼 답은 이른바 4번인데요. 4번 보시면요. 자, 대가야 멸망이죠. 자, 여러분들 바로 신라가 흥하면 법흥왕 때 금강가야 멸망, 진흥왕 때 신라가 흥하면 진흥왕 때 대가야 멸망. 그러면 6세기 때 진흥왕 때 먼저 리을이 되겠고요. 그러면 6세기 때 진흥왕.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죠. 자, 이제 7세기 때 수나라가 바로 침입을 하기 시작하죠. 중국의 수나라가. 근데 그 중국의 수나라를 이른바 영양가 있게 막아내는 7세기 때의 왕이 있다. 그 왕이 이제 이른바 여러분들 7세기 때 영양왕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세기 때 신라가 흥하면 바로 진흥왕이 있고요.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요. 당나라가 쳐들어오죠.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냈던 이른바 안시성 싸움. 이거 이른바 7세기 때 여러분들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자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7세기 후반으로 가면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 직전에 백제 여러분들 마지막 그 충신 있지 않습니까? 계백이 황산벌로 나가서 싸우다가 이제 이른바 실패하게 되는 황산벌 전투. 그래서 7세기 때 백제의 의자왕 시기가 있다. 순서는 자, 리을, 기억, 니은, 디귿.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대가야 멸망이 562년이라고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건 여러분들 우리 세기만 명확히 알고 있고 삼국의 큰 중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만 파악해도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이론 때 스토리텔링으로 쫙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쉽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이른바 몇 번? 4번이 되겠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2번에 자, 밑줄친 이른바 이 나라의 경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정치 제도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이 나라는 박사 하면요 무조건 백제예요.
무조건 백제. 만약 고려를 묻는다면은 고려 성종을 묻는 것이 되겠지만 삼국시대를 묻는다. 박사 하면요 무조건 백제가 되겠다. 유학을 가르치고 자 서기입니다. 서기. 자 공박사의 서기. 여러분들 역사를 쓴다는 얘기죠. 역사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역사서를 쓴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일기책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뭔가 남긴다. 여러분들 우리 뭐 인스 뭐 페이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진 같은 거 맛집이랑 여행 같은 거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왜 남겨요? 기분 좋으니까.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으니까. 이 당시에 똑같아요. 그런 기록을 남긴다? 역사서를 남긴다? 뭔가 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못났을 때 여러분들 역사서를 쓴다기보다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바로 전성기 때 여러분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른바 4세기 어느 왕 때? 백제 근초고왕 때. 백제 전성기가 되겠죠. 이때 고흥박사가 이른바 서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바로 신라도 내가 제일 잘 나가. 방금 1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1번에서 바로 진흥왕 때. 거칠부가 여러분 뭘 쓰게 됩니까? 거칠부가 진흥왕의 명을 받고 이른바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씁니다. 이렇게 그 나라가 전성기 때 역사서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신다면 굳이 이거를 근초고왕, 고흥박사, 근초고왕, 고흥박사, 서기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백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백제, 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사택적덕이라는 내용도 있죠. 사택적덕. 사람 이름이에요. 사택적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너무 공무원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말년에 내가 물러나서 이제 더 자연과 더불어서 좀 편안히 살고 싶다 해서 도교사상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거는 도교사상.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 도교사상을 보여주는 건데 역시 요즘 이 문제는 결국 도교를 물었던 건 아니고요. 이 나라의 정치 제도, 백제를 묻는 문제가 되겠다. 자, 밑에 보기 보시면요. 기억에 16등급의 관등 제도와 이른바 육자평제. 이거 백제죠, 여러분. 그쵸? 백제죠. 자, 니은의 귀족들이 모여서 수상인 대대로를 선출하였다. 대대로는 6세기 때 고구려의 수상 아닙니까? 고구려의 수상 대대로. 니은 틀렸고요. 뜻세 소경이라고 하는 소경. 작을 소자의 서울 경자 아닙니까? 작은 서울. 이른바 여러분 이건 뭐냐입니까? 신라가 되겠죠. 그럼 특히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 문제와 별개로 자 소경이 나왔어요. 자 소경의 장관을 우리가 사신이라고 한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특수행정구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자 신라가 되겠다. 신라. 자 리을에 22개의 담로를 두고 왕족을 보내서 다스렸다. 22담로 파견이죠. 지방의 중요한 22군데에 왕족을 파견해서 중앙에서 지방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거. 이른바 백제 무령왕 때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렇죠? 이 문제도 여러분들 백제라는 것만 우리가 파악했으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다음 제도들을 시행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이 문제가요. 우리 이제 여러분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리직만의 문제가 있잖아요. 뭐 통신 문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중앙집권 문제 이런 문제인데 원래 계리직 문제 계리직만의 특수한 문제는 이거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갑신정변 문제라든지 한국사의 교통과 통신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뭐 파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봉수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계리직만의 특수한 문제로서 조금은 쉬운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한국사의 중앙집권을 묻는 중앙에서 지방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물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리직만의 특수한 문제치고는 가장 쉬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른바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기인제도 뭡니까? 기인제도는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지방의 유력한 호족을 그의 아들을 개경으로 올라와서 인질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죠. 자, 니은의 두 번째 여러분들 사신관제도 자 지방에 유력한 호족이 있습니다. 그 호족을 이른바 뭐로 임명합니까? 사신관이라고 하는 큰 벼슬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서 자기 아래에 여러분들 바로 부호장이라고 하는 작은 향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신관이요. 하지만
이 사신가는 절대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자기가 있는 바로 그 터줏, 그 본인의 그럼 그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있지 못해요. 바로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개경에서 근무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개경에서 근무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왕 밑에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른바 여러분들 바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다. 그 다음에 자 상수리제도 통일신라 때 여러분들 뭡니까?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이나 그 사람들을 중앙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차이점은 뭡니까?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아들들을 올리는 것이고 상수리 제도는 그 지방의 유력한 호족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들을 올리는 것이고 이거는 그 자체, 호족 자체, 본인 자체를 올리는 것이죠. 역시 여러분들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다. 경제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지방에서 유양소라고 하는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구를 통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기구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답 몇 번 되겠습니까? 답은 이른바 자 3번에 지방 세력을 통제하여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답은 이른바 3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여러분들 보기 1번을 별표 하나 쳐주시고 여러분들 보기 1번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요거는 뭐가 되면요. 이것은 바로 자 구주 오소경이 되겠다. 이게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거든요. 여러분들 네,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인데 이 소경이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을 소자에 서울경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신라의 수도가 경주잖아요. 경주를 제외한 여러분들 5가지 작은 서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반도 지도를 보시면 경주가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의 발전이 좀 불균형적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경주를 제외한 서라벌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의 서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른바 수도의 이른바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은 이른바 구주 오소경이 되겠다. 요거를 같이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른바 어쨌거나 3번 넘어갑니다. 자, 4번에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인물사 문제는 뭐 요즘 공무원 시험 문제의 뭐 트렌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인물사 문제들 여러분들 승려 문제가 나왔는데요. 승려 안에서도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원묘국사, 여러분들 요새 그러면 진각국사, 해심 이 4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누가 나왔습니까? 이른바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나왔죠. 자, 그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 천태종 끝났네요. 천태종, 해동 천태종이죠. 이렇고요. 이론과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 플러스 안과 바깥으로 수행을 겸해서 해야 된다. 내외겸전 이 2가지를 강조한 게 누굽니까? 바로 고려 중기 여러분 바로 문종의 아들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다. 그렇죠? 자,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답은 1번에 정해사를 결사하고 이른바 송광사. 송광사가 여러분 원래 이름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수선사였어요. 수선사.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제 결사 운동을 수선사 결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1번에 누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른바 자,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다. 이번에 강진의 만덕사에서 백년사를 결성하고 정토신앙을 강조한 사람은 원묘국사 요세가 되겠고요. 3번에 불교 관련 저술 목록을 정리하여 신편제종 교장총록, 신편제종 교장총록, 교장을 만든 사람 이게 바로 의천이 되겠죠. 그렇죠? 4번에 자 신문화정론을 저술하여 여러 불교 종파의 융합 통일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해골물. 자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자 원효가 되겠죠. 신라 중대의 원효. 그래서 답은 이름은 몇 번? 3번이라고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에요. 자, 다음을 설명한 인물이 편찬한 서적, 역시 책문제죠, 여러분들. 책문제. 자, 서적으로 옳은 것은 자, 그는 고려의 과거에 합격했대요. 고려의 인물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 합격하였으며 이색 신진사대부의 스승 아닙니까? 그쵸? 문화에서 이른바 수학하였다. 근데 이 사람이 고려에 합격을 했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 조선왕조 창건 이후에 이른바 표전사건에 수습되었다는 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의 인물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표전. 이 문제가 우리가 풀었던 2018년도 계리직 한국사 문제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맞히면 속된 말로 여기서 붙는 거고 이 문제를 틀리면 조금 어려워지는 그 문제가 이 문제였다는 얘기야. 근데 의외로 이 문제가 변별력이 있지만 막상 수험생들이 열심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과 기출문제를 잘 밟아본 수험생이라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플러스를 뽑아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자 보세요. 표전사건인데요. 자 표전사건 또는 표전문제인데 표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표전문이 뭐냐?
이게 여러분 이제 이른바 외교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문서. 같은 말이에요. 외교문서 사건, 표전문 사건입니다. 자, 명나라가 먼저 세워졌어요. 중국의 명나라가 여러분들. 자, 언제 세워졌냐면요. 중국의 명나라가 1368년에 세워졌고요. 우리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명나라가 더 먼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명은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세워진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아주 길들이려고 아주 용을 씁니다. 왜? 여러분들 백전노장 이성계가 만들었죠. 그리고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나라를 세우고 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조선을 인테리어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 주변 국가였던 명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 봐라. 이거 뭐야? 우리를 뭐 침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쟤들의 왕은 그 유명한 고려 최고의 장수고 정도전 군사 빡세게 기르고 이거 불안한데 그래서 명은 끊임없이 우리 조선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조선 초의 모습이에요. 국제관계의 모습이죠. 그래서 밑에요. 마찰을 많이 빚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 조선이 원만하게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입장에서 명한테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명을 이렇게 칭송하는, 명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명을 우리가 사대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글을 보내요. 글을 보내는데 그 글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 훌륭한 글이에요. 명이 짱입니다. 우리 명을 열심히 사대할게요. 좋은 글인데 명이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꼬투리를 가지고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야, 이거 사실은 너네가 우리를 존중한다고 하는 거지만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시비를 건다고요, 명이. 그래서 그때 이 외교문서를 보내는 이 글귀 그거 가지고 명이 꼬투리를 잡았다. 명이 문제를 잡았다. 그게 표전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표전 문제를 하는 거죠. 문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명사를 보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이에요. 해명사를 보내요. 근데 그때마다가 우리나라 조선의 사신단이 명으로 갔는데 억류된 거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억류가 됐는데 얼마 뒤에 이 억류된 사신을 명나라 황제가 죽입니다. 아주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야 감히 우리나라 신을 죽여? 명 한번 붙자. 이래서 정도전이 여러분들 요동수복운동을 준비하게 돼요. 요동수복운동. 이 자식들 본때를 보여주자. 요동수복운동을 여러분 준비하게 되는 한번 붙자. 용서할 수 없다. 가는 건데 결국 명은 왜 기존에 갔던 우리나라 사신들이나 그 사람들을 억류하거나 죽였냐면요. 답은 간단해요. 바로 지금 군사력을 기르고 있는 그 자체, 그 본인 누굽니까? 정도전을 불러와라. 얘가 사훈사로 와서, 얘가 해명사로 와서 우리한테 해명을 해라. 하는데, 여러분들, 이성계가 바보예요?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친구가 정도전 아닙니까? 정도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누굴 갔냐면요. 바로 권근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권근. 이 권근이 가서 원만하게 여러분 이제 그 해결을 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 권근을 갔을 때는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사신단은 죽거나 억류당했어요. 근데 권근은 오히려 칭송을 받아요. 가서 이제 명나라 황제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어서 와. 근이 일로 와. 축하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정도전과 반대 세력이었던 훗날의 태종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방원 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명은 여러분들 이방원과 정도전 간의 이 갈등 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 명은 누굴 지원한다, 누굴 지지한다, 바로 이방원을 지지한다. 이런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 고려대에서 내정 간섭을 나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냐? 라고 얘기하니 정도전이 요동수복을 운동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누굴 체크하면 안 된다. 조선경국전은 체크할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조선 초에 여러분들 정도전을 제외하고 나서 체크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권근 아닙니까? 그러면 권근하면 쓸 수 있는 책이 바로 동국사락이죠. 이 동국사락을 여러분 제가 문화사 편찬사업이라고 하는 책 문제에서 여러분들 삼국사락이라고 불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태종 때 굉장히 중요한 신화예요. 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서 풀었다고 하는 수험생도 있을 만큼이나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좀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머리를 좀 굴려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 근데 완전히 손도 못 대고 여러분들 그럴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답이 몇 번? 이른바 1번이 되겠다. 3번은 삼강행돌 세종이죠. 세종이니까 이거보다는 뒤에 있는 사건이고요. 동국여지 승람은 여러분 성종 때니까 이거보다는 더 뒤에 있는 사건. 바로 성종 때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 표전 사건이요. 태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 되겠다? 이른바 1번이 되겠다. 넘어갑니다. 자, 6번에요. 자, 다음 경제 정책을 시대순. 야, 여러분 2번에요.
다른 직렬에 비해서 우리 계리직에서 참 월등하게 특이했던 바로 그 경향, 뉘앙스가 순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뭐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면 이거 하나였어요. 지엽적인 문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라서 대부분 다 순서 문제였어요. 비석 문제, 뭐 문제, 이렇게 순서 문제.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조선시대 여러분들 경제정책을 묻는 문제죠. 자, 첫 번째 기억 보시면요. 자, 신해통공, 금 난정권을 철폐한 것은 이른바 정조 때가 되겠죠. 니은 여러분들, 자, 공납제를 대동법으로 바꾸고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대요. 자, 이른바 실리중립외교의 주인공, 자, 광해군이 되겠죠. 뜨그세 영정법을 시행하여 풍요에 관계없이 무조건 여러분들 1결당 매도 세금을 사두로 걸었다. 영원히 사두로 정했다. 영정법의 이응, 인조의 이응. 인조 때가 되겠죠. 리을의 균역법을 통해 양인의 군역 부담을 한 필로, 두 필에서 한 필로. 이른바 여러분들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른바 답은 광해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조, 그 다음에 영조, 그 다음에 정조.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자 니은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디귿,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그 다음에 기역. 답이 이른바 몇 번? 2번이 되겠다. 이 문제도 순서 문제 치고 굉장히 쉬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사의 전반적인 흐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7번 봅니다. 자, 다음 이른바 조선 전기. 이 문제도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발 맞춰주세요. 제발 맞춰주세요. 답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주는 문제였다는 얘기죠. 자, 왜냐면 여러분들 이미 이렇게 해요. 시대를 전기냐 후기냐 이렇게 주는 문제는 정말 요즘에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저는 쉬운 문제라고 강사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웠다? 그러면요.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나 큰 흐름을 정리를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 거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조금 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국사의 흐름에 대해서 내공을 쌓았더라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전기입니다. 자, 답은 1번이에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 농소들을 묶어 농가 집성. 여러분 농가 집성은 바로 조선 후기의 임금이었던 효종 때 신속이 쓴 거 아닙니까?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서가 농가 집성이고요. 조선 전기에 만약 1번이 여러분 정답이 여러분 여기 포함이 되려면 전기 문화에 포함이 되려면 여러분 뭡니까? 정초가 썼던 세종이 썼던 이른바 그렇죠 여러분들 농사 직설이 되겠죠. 농사 직설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농서, 농가 집성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농서. 그래서 이른바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다. 나머지는 이른바 다 맞는 내용인데요. 자, 실정사 4편 우리나라 고유의 달력 조선 전기 세종 때 만든 것이죠. 맞고요. 이번에 고려 천문도 여러분들 천상열차 분야지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거 태조 이성계 때 만든 거 조선 전기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풍토에 알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의한 의학서 향약 집성방 바로 조선 전기 세종 때 맞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다. 자, 이번 문제 8번 보시면 여러분들 8번에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 여러분 또 순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 유난히 이렇게 순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한국사의 큰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었다. 8번에 자, 대외관계 문제 여러분들. 고려의 대외관계 문제죠. 자, 보시면요. 제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자, 어떤 게 될까요? 고려와 조선을 섞어놨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쵸? 자, 강동육주를 설치하여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른바 이것은 자 거란의 1차 침입이 되겠죠. 거란의 1차 침입. 이른바 자 고려 성종 때가 되겠죠. 밑에요 서희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소소년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강동육주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체크할 게 이제 동북구 성을 쌓아 여진족의 침을 대입한 것은 자 고려 예종 때. 고려 예종 때. 자 윤관의 역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쌍성 송간부를 공격하여 철력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다. 이것은 고려 후기 여러분들 원간섭기 때 자 공민왕이 되겠고요. 디귿에 사군육지를 설치하여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은 조선 세종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 세종 때.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자, 제일 첫 번째가 자 리을,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기역, 그 다음에 이른바 니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세종, 디귿.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다. 그래서 대외관계인데요. 고려와 조선의 대외관계를 전반적인 큰 틀로 중요한 사건들을 이른바 물어봤던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9번에 다음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설명. 여기 봐보세요. 아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 뭐냐? 후기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 정말 땡큐 문제라고. 이 문제가 주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후기. 그러니까 후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요. 자,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다음 몇 번입니까? 답은 바로 3번이 되겠다. 자, 1번과 2번과 4번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현상들이 얘기들인데 3번의 경시선은 여러분 뭐냐면요. 자, 고려 시대부터 여러분들 바로 조선 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세조 때까지라 얘기하는데요. 이때 있었던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전상인의 불법적인 상행이 그래서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가 경시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전기하니까 틀린 것이죠. 그래서 답은 이른바 3번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자, 덕대제라고 나와 있는 덕대제는 뭐냐면요. 전문 광산 경영인이에요. 전문 광산 경영인으로서 조선 후기 때 여러분들 광산이 많이 발달되게 하거든요. 발달되게 되는데 그때 덕다라는 애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민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관청 소속의 노비, 공노비를 해방시킨 거 조선 후기 순조 때가 되겠고요. 4번에 동전을 재산 축적에 이용하여 유통화폐가 부족해지는 전황현상. 자, 돈 전자에 황무지 황자예요. 돈이 황무지처럼 메마른다.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른바 몇 번? 3번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10번에요. 자,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인물사 문제인데요. 인물사 문제도 우리가 기존의 기본 이론이라든지 기출문제, 심화 이론에서 많이 다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데 자, 첫 번째, 재물에 비유하면 끝났네요. 재물은 뭐에 비유하면 샘과 같다. 샘과 같기 때문에 우물물을 퍼내면은 계속 우물물이 여러분들 퍼내면 내려가는 그 지하수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퍼내면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물이 유지가 된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그 우물물을 아껴둔다 그래서 뭐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은 압력이 내려가서 그 지하수가 메말라 버릴 것이다. 샘이 메말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소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초정박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1번 보시면요. 혼천을 제작하고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바로 담원 홍대용이 되겠죠. 이번에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소유, 공동경작하자는 공동경작하는 여전론을 주장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거는 자산 정약용이 되겠죠. 3번에 청과의 통상 확대, 수레 선박의 이용, 신분 차별 등을 주장한 것이 바로 초정박제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4번에 우서에서 상공업을 진흥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를 주장한 거. 이른바 중상학파의 선구적인 사람. 자, 우서의 이응시옷. 그리고 자, 유수원의 이응시옷. 우서의 주인공 바로 누가 되겠다? 유수원이 되겠다. 답이 그래서 이른바 3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1번이에요. 자, 그림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순서를 자,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근데 여러분 참 고맙게도 알려줬어요. 기억이 뭐냐? 북한산 순수비다. 니은이 뭐냐? 미륵사지 석탑이다. 디귿이 여러분 바로 경주에 있는 석굴암 본전불이고요. 니을이 여러분 이른바 문무왕 수장릉. 이게 그 동해 용왕이 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해중릉이라고 하는 바로 건데요. 순서 문제죠. 자, 첫 번째. 북한산 순수비 이러면 이른바 이제 이게 누가 되겠습니까? 진흥왕 때, 영토확장이 되겠죠. 이른바 6세기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세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백제무왕. 그 다음에 이거 진흥왕. 여러분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왕까지 왔다는 건 이제 백제 후반. 그리고 거의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7세기 여러분 거의 이제 중후반까지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 6세기 6자가 이래. 그다음에 무왕 자 7세기. 그 다음에 자 석굴암 본전불 바로 이거 경동왕 때죠. 경동왕 때인데 요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둘 다 통일신라란 말이에요. 둘 다 신라 중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먼저죠. 자 7세기 바로 여러분들 이제 중후반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 이제 신라 중대로 가서 김대성의 건의에 의해서 경동왕 시기 때 문무왕 바로 여러분들 자 경동왕 시기 때 이분이 여러분들 신라 중대의 마지막 거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분 다음에 왕이 해공왕이거든요. 해공왕이 피살당함으로써 신라 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중대의 초반에 있는 왕
태종 무열한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 그 다음에 신라 중대의 거의 마지막쯤에 있는 왕 경도강. 답이 이른바 몇 번? 자, 그래서 자 보시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게 기억이 되겠죠.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진흥왕 순수비. 그 다음에 니은의 바로 미륵사지 석탑. 그 다음에 바로 니은 다음에 디귿. 문무왕의 수중릉, 해장릉.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경도왕 시기 때 바로 석굴암이 되겠다. 그래서 답이 이른바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12번이에요. 자, 다음 내용이 실린 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의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형세를 다투기 마련이며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침략은 자,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그래서 러시아를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뭐하고 친하고? 자,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그 다음에 일본과 맺고 결일본. 그 다음에 미국과 이어진다. 연미방. 그래서 이른바 조선 책략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누가 쓴 거냐?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원이 쓴 거 맞습니다. 이거를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1번 맞고요. 그래서 2번에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들 조일수호 조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봐보세요. 미국과 이어지는 게 좋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라. 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큰 영향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일수호 조규가 아니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그래서 답은 이른바 2번입니다. 3번이에요.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오면서 황준센한테 가져온 거죠. 자, 2차 수신사라고 갔다 왔던 김홍집. 맞고요. 4번에 지방 유생들이 열받아서 상소를 올려 이 책의 내용을 비판하였다. 그 대표적인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자, 이만손의 바로 여러분들 자, 영남만인소 아닙니까? 영남만인소. 그래서 이른바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다. 아유, 답이 4번이에요. 4번은 아니고 답이 몇 번? 이른바 2번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13번에요. 자, 다음과 같은 역사론을 주장한 이들이 쓴 논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첫 번째 출에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사와의 아와 비와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른바 이걸 강조했던 것이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채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다. 자, 기억 보시면요. 조선사 연구초 맞죠? 여기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맞고요. 자, 니은에 이게 함정인데요. 조선상고사 하면은 맞아요. 근데 조선상고사 감 하면은 이건 안재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기출 플러스 심화 강의 때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왔던 것이 되겠죠. 득세 조선상고 문화사 신채호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것은 또 다른 이른바 민족주의 사학자 자, 박은식 선생이 되겠다. 답이 그래서 몇 번?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다. 넘어갑니다. 14번에요.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 활동. 단체네요, 단체. 자, 단체 활동으로 자, 옳은 것을 고르면 보기에서 모두 몇 가지인가? 자, 각소의 이른바 권유원을 파견하여 이거 그 관리예요, 관리. 관리를 파견하여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할 것. 그 다음에 2번에 2조부터가 중요한데요. 2조 보시면요. 신문을 만든다. 자, 대한매일신보. 이게 여러분들 이 단체의 기관지예요. 대한매일신보. 이 단체 기관지고요. 서적을 가능한데요. 서적을 가능하려면 출판을 해야겠죠. 출판을 해야겠죠. 자, 이른바 자, 태극서관 출판사입니다. 가능하여 인민의 지식을 개발케 할 것. 세 번째, 정미한 학교를 건설하여 학교를 건설하는데 여러분들 자, 대성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산학교. 자, 다 나왔네요. 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1907년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신민회가 되겠다. 신민회. 여러분 그래서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이른바 신민회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볼까요? 보기요. 자, 만세보라는 기관지를 발행한 것은 바로 여러분 천도교죠. 신민회하고 연관이 없죠.
니은에 방금 얘기했네요. 평양의 대성 학교, 정주의 오산 학교, 신민의 이거 맞고요. 디귿의 일본의 황무지 개헌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은 바로 1904년에 보안회가 되겠죠. 리을의 비밀결사단체로서 안창호, 양기탁, 이동영, 이회영, 이시영, 김구동 우리가 알만한 독립운동가들을 다 집결시켜서 만든 거 신민의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15번이에요. 자, 다음 선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인물, 또 인물사 문제죠. 인물사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 국민사료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기본 이론 시간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심화 플러스 기출 강의 때 정말 강조했던 내용이죠. 민중. 혁명. 민중이 직접 일어나서 혁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서 자, 일본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일본을 강도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방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단재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이 되겠다. 1923년에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약산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열단의 행동 강령서 행동 지침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쓴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마 고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신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채호가 이걸 썼는데 이거와 연관된 것은 이른바 자 의열단 아닙니까? 1919년에 만주 길림에서 만들어진 의열단. 자, 1번에 이봉창. 이봉창은요 임시정부에서 만든 한인애국단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이라고요? 자, 한인애국단.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 안중근 여러분들 이 단체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죠? 안중근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만주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누굴 저격합니까? 이토, 히로, 부미를 저격하지 않습니까? 여기와는 연관이 없고요. 3번에 강우규 이분은요 연세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었어요.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의 3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는 그때 여러분들 폭탄을 던진 분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실패하긴 했지만 이분이 당시 이렇게 나이가 많으셨고요. 이분이 바로 노인동맹단, 그냥 노인단이라고도 하는데요. 노인동맹단 소속의 강우규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일본 여러분들 자 왕궁 여러분 앞에 이중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요. 그 이중교에 이른바 폭탄을 던졌던, 폭탄을 투척했던 이른바 김지섭 의열단 소속 답이 이른바 4번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16번이에요. 자,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완전 국민 사료죠. 그렇죠?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단결, 민족 유일당 운동. 단결, 민족 유일당 운동 합치자. 3번, 우리는 기회주의자를 부인한다. 기회주의자 꺼져라. 너네는 필요 없다. 이른바 여러분들 누굴 비판한 거죠? 이거는 자, 타협적 민족주의를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뭐와 뭐의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른바 자, 타협적 말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이른바 사회주의가 결합해서 만든 단체의 이른바 신간회를 묻는 문제가 되겠다. 1927년 국내에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단체 이른바 신간회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요. 자, 답은 바로 1번이죠. 자, 순종의 인산인의 만세 시위를 계약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른바 자, 60만세 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은요 1926년이에요. 근데 신간회가 만들어진 시기가 192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6년보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이 이른바 1번이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1번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하면은 이것은 신간회 여러분들 그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 맞는 거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운동이니까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 이른바 1번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신간회 활동으로 체크할 수 있고 제가 언급한 게 이거죠. 4번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신간회가 됩니다. 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17번 보시면요. 다음을 암송하도록 강요했던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 이제 이른바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냐
1920년대 문화통치냐,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냐, 그걸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근데 1번에 자, 우리는 한국 시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련다. 두 번째, 우리의 한국 시민은 신에 입력하고 단결을 굳게 하련다. 세 번째, 우리의 한국 시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1930년대 이른바 한국 신민 서사가 되겠죠. 한국 신민 서사. 1930년대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묻는 문제죠. 민족 말살 통치. 이때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회사령 폐지는 여러분들 1920년이에요. 1920년.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죠. 문화통치 시기고요. 2번에 징병제 실시가 이른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인데 1944년에 들어갑니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답은 2번이죠. 3번에 치안유지법은 여러분들 1925년이에요. 문화통치 시기가 되겠고요. 자, 4번에 조선태평양 공포 헌병 경찰 통치 1912년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근현대사 문제는요, 연도를 알아야 돼요. 연도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연도를 여러분들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전근대사 여러분들 연도를 알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단축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도를 모른다고 해서 전근대사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모르면 문제를 건들 수가 없어요. 연도를 왜 외워야 돼? 아, 연도 짜증나. 외우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연도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연도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좀 있으면 여러분들 제 이제 성종한국사 여러분들 연도표가 이게 필기노트 여러분 느낌을 해가지고 아주 여러분 이쁘게 출간이 되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이제 이른바 2019년도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굳이 기존에 만들었던 연도표를 여러분들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추가된 여러분들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답은 이른바 2번. 징병제의 실시.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18번 보시면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래요. 그러면은 정부가 언제 수립됐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1948년 여러분들 이른바 자, 8월 15일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후의 사건을 고르는 건데 이거를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거보다는 이전의 사건이 나오면은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요.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러분들 이른바 우리만의 단독선거,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해서 제주도민들이 1948년 여러분들 자 4월 3일 날 4.3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거니까 답이 이제 1번이죠. 이거 이유를 물어본 건데 이건 이전이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2번에요.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이승만의 농지개혁 1949년. 3번에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이른바 300산업. 300산업은요. 이승만 정부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경제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정부 수립 이유가 되겠죠. 자, 4번에 친일청산을 위해서 기구로 반민특위 아닙니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죠. 1948년 여러분들 자 9월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후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후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전을 고르는 문제. 답이 그래서 이른바 1번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2018년도 계리지 기출문제를 이제 총평과 더불어 정리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꼈겠지만 최근 분위기가 이래요. 무슨 문제다? 순서 문제, 흐름 문제.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도 아까 우리 배웠다시피 권근의 동국사를 같은 문제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흐름 문제나 순서 문제가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2019년도 계리직을 다시 한번 준비하신다면 안타깝게 떨어졌거나 2018년도에 너무 허술하게 준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온 수험생들은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년을 준비하려면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뭐 다음에 하지 뭐. 이거 없어요. 반드시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본이론. 한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이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플러스 여러분들 기출문제예요. 특히 여러분들 올해 있었던 우리 2018년도 계리직 문제뿐만 아니라 2019년도를 새로 준비하는 기존의 수험생도 있겠지만 새로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다시 이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수험생들은 2018년도 계리직 이 해설 강의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새로 들어온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2018년도에 있었던 우리 직렬 말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여러분들 경찰 1차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점검하셔서 최근의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기출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내년에 2019년도 계리직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이거에 대한 감을 익히셔야 된다고요. 그럼 두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018년도 계리직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